이거 실제로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건이고 제가 이거를 라이브 중에 말한 적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포항은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있죠. 근데 배를 타고 나가면은 오랫동안 항해를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뱃사람을 남편으로 둔 여자들은 한번 항해를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좀 오랫동안 남편이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외로우니까 남자도 그렇듯이 여자도 몸이 외로울 수가 있는데 혼자서 잘 해결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바람 피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른 대안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걸 잘못 찾은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남편이 제철소를 다닌다 그랬나 아니면 뭐 조선소를 다닌댔나 하여간 남편이 집 비웠을 때 끌어오른 거야. 그래갖고 집 마당에 있는 진돗개를 데려다가 했나봐. 근데 그 여성의 신체 증상 중에 질경련이라는 증상이 있대요. 근데 그게 일어나면은 완전 무슨 사후경직 생기듯이 그 질이라는 부위가 완전 이렇게 압박이 된대요. 완전 굳어버린대요. 그래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게 억지로 빼지지도 않는데요. 그냥 붙어버린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증상이 생기면 부부들을 이렇게 가려서 병원까지 가서 주사를 놔야 된대요. 근육이완제 같은 걸. 그래야 둘을 떼어놓을 수 있대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그 진돗개 데리고 그거 하다가 질경련 와가지고 그 개랑 같이 구급차 실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동네방네 소문 다 나고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인가 남편인가 뭐 극단적인 선택했다고 그래서 포항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그 개를 죽였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거 예전에 저도 진짠지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뭐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그 남편분 회사에도 소문 다 나고. 제가 오늘 첫 사연부터 너무 자극적인 사연으로 가나요? 왜냐면 첫 사연이 아까 전에 그 울산 그 장의사 얘기, 남자친구 장의사 얘기라서 그래 연관된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작은 규모의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피부과 전문으로 하는 마케팅 관련 회사였는데 거기 회사 대표의 와이프가 심리상담사예요. 기업 전문. 직원들 심리상담해주고 심리 분석하고 뭐 적성 테스트 같은 거 해주고 뭐 하는 심리상담사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제가 그 당시에 그 회사 다닐 때 직원들 적성 검사도 해주고 직원들이 만약에 일적으로 힘들거나 직원 간의 관계가 안 좋거나 뭐 그런 일들 생겼을 때 무료로 다 그런 프로세스들을 다 무료로 제공해주고 막 했단 말이에요. 직접 와가지고 병원에 와서. 그런데 그분을 비롯해서 그 당시 병원에 저랑 같이 일하던 다른 직원 하나가 미국에서 살다 온 여잔데 한국에 왔을 때도 원래 이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심리상담사로 일하던 여자였어요. 저보다 몇 살 많은 누나였는데 직급은 같았어요. 몇 살 많은 누나였는데 그 누나가 밥 먹고 회식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는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할 거 아니에요. 심리상담 같은 막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는데 상담하시면서 뭐 기상천외 했던 뭐 그런 거 없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했더니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뭐 근친부터 해가지고 남매끼리 막 사귀고 엄마가 아들내미를 막 사랑하고 아빠가 딸내미랑 사귀고 안 되는 건 알아. 근데 서로 감정적으로 남녀라고 느끼기 때문에 머리로는 오빠와 동생 이런 걸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게 감정이 육체적으로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끌려버리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머릿속으로 끊어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나 봐. 근데 실제로 심리상담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머리로는 안 되는 걸 아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막 그 상담받으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우리 동네에 보면 막 큰 옷가게도 많고 인터넷에 쇼핑몰도 많은데 저런 옷을 누가 사 싶은 조그마한 상점 같은 데 있죠. 근데 거기도 주인은 앉아있다 보면 아줌마들도 오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게 맨날 텅텅 비어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심리상담 뭐 이런 데도 우리가 맨날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심각하거나
뭐 저런 막장이 있어 싶은 사례들이 정말 많이 상담을 받고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온대요. 털어놓고 막 그러려고. 그래서 그때 그 대표님 와이프분은 말하는 게 되게 신중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나눌 짬도 아니고 그런 걸 쉽게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셨는데, 그 직원분께서는 지금은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신 지 좀 됐고, 그리고 저랑 상하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뭐 밥 먹고 뭐 회식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줬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다 막 하면서. 사람도 그렇고 남매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약간 동족 혐오랄까요? 유전자적으로 사람이 가까운 유전자끼리 교배가 되면은 장애가 생기는 거. 동물들도 그래서 종이 있는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유전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잡종이 건강하고. 그게 이제 유전자의 다양성이 섞이면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건데, 그래서 남매끼리 극혐하고, 오빠가 동생이 홀딱 벗고 샤워하고 막 샤워장에서 나오고 뭐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는데 그걸 봤다고 해서 보통의 남매들은 으이씨 들어 야 치워 빨리,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막 누나 동생을 보면서 설렌다 뭐 이런 느낌 안 들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종족 번식에 있어서 다양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까운 관계를 극혐하게 되는 어떤 유전적인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가까운 관계끼리 그렇게 됐을 때는 아랫대에서 뭔가 장애가 있는 아이가 나온다든지, 유전자에 입혀진 거라서 동생 누나가 남자들한테 인기 많은 정말 몸매 좋은 여자라도 어디나 예외는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센터에 가면 그런 예외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런 케이스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사건 사고나 아니면 해외 미스테리 이런 거 다루시는 분들이 아마 다룬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데서 봤는데, 부부인데 이 부부가 인육을 했어. 인육. 사람들을 막 죽여서 인육을 먹어. 근데 그게 뭐 한 번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그거를 약간 생활처럼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섬으로 도망을 가서 그 섬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인육을 먹고 막 그렇게 그 섬에서 생활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식을 낳았고, 자식이 또 여러 명을 낳았는데 또 자식끼리 또 교배가 되고 자식끼리 교배가 되고 이러면서 거의 뭐 처음에 걔네들이 인육을 먹는다고 해서 검거가 됐을 때 뭐 그 가족 군락이, 그 근친으로 해서 만들어진 가족 군락이 뭐 20명인가 30명인가 뭐 그렇게 됐었다 하는 서양의 그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실제로.